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상식 밖의 부자들. 10년간 1000명의 백만장자들을 통해 본 새로운 부의 공식. 루이스 시프 지음, 이명경 옮김, 청림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불황, 격차, 원칙을 넘어 부를 만드는 특별한 상식. 미식축구는 전사들의 경기다. 매 경기마다 무승부 없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많은 팬들이 미식축구에 열광하는 이유다. 이러한 미식축구만의 특성을 누구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전설적인 코치 조 깁스였다. 누구보다 승리에 대한 열망이 넘쳤던 깁스는 경기 시즌만 되면 집에 가지 않고 잠도 사무실에서 잘 정도로 경기 준비에만 전념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슈퍼볼에서 수차례 승리할 수 있었고 평균 승률 0.683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이 덕분에 그는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며 어디를 가든 레드스킨스의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깁스와 함께 레드스킨스의 단장으로 활약했던 찰리 캐설리는 그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리그 역사상 최고의 코치라고 칭했다. 성공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깁스 역시 NFL의 다른 팀 코치들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유망주를 찾아 미국 전역의 미식축구장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깁스는 선수들의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당시 널리 사용되었던 SAT가 포함된 정통적인 적성 검사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캐설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육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검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순간의 판단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경기 상황에서는 거의 쓸모없는 읽기와 쓰기 능력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검사를 찾고 있었다. 1984년에 깁스는 시력 전문가 해리 와치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시력 측정 의사 롬 버저와 함께 미식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꼭 필요한 재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운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깁스는 먼저 최고의 선수들 4명을 와치스와 버저에게 소개했다. 이들은 깁스가 보기에 모든 시합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선수들로 새로운 검사 대상으로 적합했다. 이들이 개발한 와치스 버저 검사는 시력, 신체 조정 능력, 적극성, 그리고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후 레드스킨스 선수 선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전통적인 검사가 단순한 일상적 상황에서의 사고 능력만을 평가했던 데 반해 와치스 버저 검사는 경기 도중의 사고 능력 또한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캐설리는 이렇게 말했다. 선수가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심판의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선수가 상황에 맞게 역할을 바꿔야 하고 선수들은 그 모든 변화를 눈앞에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레드스킨스의 선수 선발팀은 눈앞에 선을 삐뚤게 보여주는 고글, 작은 블록들, 다양한 크기의 둥근 플라스틱 조각 등 여러 독특한 물품들로 구성된 와치스 버저 검사 도구를 들고 미국 전역을 누볐다. 레드스킨스 선발팀이 와치스 버저 검사를 통해 선수들을 선발하기 시작한 후로 레드스킨스는 깁스 코치의 지도 아래 1988년과 1992년 두 차례 걸쳐 슈퍼볼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와치스는 그 검사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 검사로 인간의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깁스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는 단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 바로 미식축구 경기에서의 승리였다. 깁스는 전반적으로 똑똑한 선수가 누구인지는 알 필요가 없었다. 그가 원한 것은 미식축구를 할 때 똑똑한 선수, 바로 풋볼 브릴리언트였다. 깁스는 그 검사를 통해 선수들이 정말로 풋볼 브릴리언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깁스가 경기장에서 빛나는 선수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 책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상식으로 부를 창조하고 사업을 키우는 사람들, 즉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탐구할 것이다. 여러분은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역시 풋볼 브릴리언트와 마찬가지로 IQ나 교육 수준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예로 재무제표를 볼 줄 몰랐던 영국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는지,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서커스 광대 기 랄리베르테가 어떻게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어 오늘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이 책에서 논의할 7가지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원칙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만큼 돈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보다는 바로 옆자리의 동료가 성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인간관계를 더 넓힐 것이 아니라 더 좁혀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특별히 잘하는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패 그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흔히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며 억지로 실패의 경험을 부정하고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나쁜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실패해도 과감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일단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할 7가지 원칙은 나 혼자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그 원칙들은 수년간의 독창적인 연구와 세심한 분석,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행동하는 적극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사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책이 바로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원칙의 성과이자 러스 프린스라는 멋진 친구와 내가 힘을 모아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 책이 부를 창출하는 부자의 탁월한 재능과 상식을 발견하고 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자를 만드는 상식 밖의 도구. 누구나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될 수 있을까?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은 과연 소수의 사람들만 타고나는 재능일까? 아니면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일까?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의 최고 형태를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즉 부자들의 상식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해왔다. 질문에 대해서는 러스 프린스 또한 확신하지 못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들의 코치를 맡고 있는 그는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을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연간의 지도 경험에 비춰볼 때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성공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경영대학원 근처에도 가보지 않고 수차례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을 발휘했다는 사실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비즈니스 브릴리언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수년간 돈에 대한 훈련을 받아온 덕분에 그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몇 년 전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명망 있는 와튼스쿨의 교수 2명은 그 연구 결과에 깜짝 놀랐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졸업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역사, 생물학, 수학과 같은 분야를 전공한
예술과학대학교 졸업생들이 와튼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보다 기업가가 될 확률이 두세 배 정도 더 높았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도 그와 비슷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면 자주 이직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사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컸는데, 이는 곧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단 행동하는 선천적인 특성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0대 시절에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기업가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았다. 이 같은 결과와 더불어 수많은 사업가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민자 출신이라는 사실 또한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이 타고난 재능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외모나 카리스마 혹은 리듬감처럼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또한 타고나는 능력인 것처럼 보인다. 훌륭한 교사들에 대한 생각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가르침에 대한 헌신,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타고난 능력, 그들을 배움으로 이끄는 창조적인 사고방식 등을 타고난 사람들이 훌륭한 교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할리우드에서도 위험한 아이들이나 스탠드업과 같은 영화를 통해 쇠락한 학교는 아무나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교육이 아니라 열정과 특별한 본능을 따르는 한 사람의 영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에 반기를 든 더그 레모브라는 교육자가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경제 수준이 낮은 도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차터 스쿨을 세우고 관리하는 기업에서 일해왔다. 그는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훌륭한 교사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내 최고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재능 있는 교사를 찾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가족의 경제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전교생의 90%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출신인 학교의 표준 시험 점수는 거의 언제나 평균 이하였고, 반대로 전교생의 90%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 출신인 학교의 표준 시험 점수는 그보다 높았다. 훌륭한 교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비율과 그에 따른 표준 시험 예상 평균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학교만 찾아내면 되었다. 레모브는 자칭 정보광이었다. 그는 무수한 분산 그래프를 검토해 가난한 학생 비율이 높지만 표준 시험 평균 점수 또한 높은 특별한 공립학교들을 찾아냈다. 그런 다음 그 학교들을 방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표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의 시험을 참관했다. 그리고 엄청난 분량의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기록했다. 레모브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노먼 애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레모브는 마법의 약을 마신 마법사들이나 카리스마를 타고난 보기 드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밝혀내고 싶었던 것은 훌륭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수년이 걸렸지만 레모브는 결국 최고의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25번의 수정을 거쳐 49가지의 교수법으로 정리되었다. 그 교수법에는 교수 계획, 학습 목표 달성, 수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최고의 기수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레모브는 49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다. 2007년 애킨스는 49가지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교사 훈련 프로그램 티처 U를 만들었다.
놀랄 만큼 단순한 레모브의 교수법은 교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애킨스는 확신했다. 흥미롭게도 레모브의 연구와 비즈니스 브릴리언트에 관한 연구에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나 역시 오랫동안 비즈니스 브릴리언트에 대해 연구해왔고 레모브가 한계가 뚜렷했던 공립학교 교사들에게서 탁월함을 발견했던 것처럼 나 역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연구했다. 평범함 가운데서 비범함의 흔적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결과와 성공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밝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레모브와 나의 연구 결과는 마찬가지로 무척 단순했다. 레모브가 49가지 교수법을 정리했듯이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 4가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이고 끈기 있게 실행했던 일상 활동들을 밝혀냈다. 나는 그 4가지를 학습, 수입 창출, 지원, 인내의 머리글자를 따서 립이라고 부른다. 학습.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찾고 그와 관련된 기회를 추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수입 창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실패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거나 협상을 진행한다. 지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서 벗어난 모든 업무에 대해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친구와 지인, 동업자들의 네트워크를 핵심적으로 파고든다. 인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을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받아들인다. 이 4가지 범주를 세분화해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기 위한 17가지 도구를 만들었다. 이는 프린스의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고객 지도 방법과도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17가지 도구 각각에 대해 일반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레모브의 세분화된 교수법과 비슷한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 각각의 방법을 통해 재정적 성공을 보장하는 확실하고 간단한 행동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보통 10분 정도 걸리는 의사결정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전부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17가지 도구를 규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될 수 있으며 수익의 획기적인 증대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마음에 품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실패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돈과 당신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왜냐하면 17가지 도구가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기 위한 완벽한 시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장을 다시 살펴보면 시너지는 그 본래의 특성상 예상치 못했던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레모브의 49가지 교수법 중 신속한 전달이라는 지침이 있다. 초등학교 교실의 혼란과 시간 낭비의 주된 원인은 수업 자료를 나눠주고 거두어들이는 단순한 행동이었다. 하루에 20번 정도 거쳐야 하는 일이었고 그때마다 1, 2분이 지나갔다. 레모브는 코네티컷의 한 교사가 한 반 학생 전체에게 8에서 10초 안에 수업 자료를 전부 나눠주는 법을 가르치는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그 단순한 절차를 그처럼 빨리 실행하게 되면 학생들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교사는 매일 30분의 수업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수업 자료를 빨리 돌리는 방법 덕분에 학생들은 바로 옆 교실 학생들에 비해 1년 동안 약 8일 정도의 수업을 더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 교사의 학생들이
표준 시험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였다. 모든 정신적인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원인 시간과 집중력이 그처럼 무척 단순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바꿈으로써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든 단순하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중산층 응답자들은 대부분 할 일을 미루는 습관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습관이었다. 일단 집중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진짜 의미다.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없다면 도움을 청하라. 그것이 바로 지원의 전부다. 다음 중 적어도 하나는 날마다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그것으로 돈을 벌어라. 가장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라. 인내로 회의적인 생각을 극복하라. 학습, 수입 창출, 지원, 인내. 이 네 가지를 더 빨리 실행할수록 재정적 성공은 물론 인생의 성공을 향해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스텝 1. 학습. 도구 1. 목표를 수치로 기록하라.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제적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해 노력해야 한다. 정확한 수치로 설정한 목표는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도 쉽다. 그리하여 해낼 가능성도 높아진다.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될 수 있다. 날마다 해야 할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 쌓고 싶은 부의 양에 달려있다. 만약 10년 안에 $10,000,000 이상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먼저 적당한 사업 한두 가지에서 지분을 확보한다는 세부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 분야나 동업자,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은 10년 안에 달성해야 할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에 종사할 것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목표다. 목표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다른 모든 질문에서 자기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일단 10년 후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가 필요하다. 10년 후 목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2,000,000라고 해보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얼마의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는 매달 얼마의 돈을 벌어야 하는가? 만약 시간당 돈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라면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단계적 목표는 해야 할 일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단계적 목표는 이에 도달하지 못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매달 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목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더 빨리 단계별 목표에 도달한다면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 20분 훈련법. 종이를 한 장 준비한다. 순이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종이의 오른쪽 끝 10년이라는 항목 아래 기록한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5년, 4년, 3년, 2년째의 한 달 평균 목표 수입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 1년 동안의 매달 목표 수입을 기록한다. 그리고 책상 앞이나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는다. 목표를 완수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도구 2.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라. 빌 게이츠부터 비틀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했다. 이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기도 하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발견하고 장애물과 우회로를 차단하며 자신의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실천했다. 이는 흔히 강점 파악하기, 타고난 적성 발견하기, 특별한 능력 개발하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를 나만의 중심 발견하기 혹은 단순하게 중심 찾기라고 부르고 싶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을 잘 찾지 못한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직장에서 매일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기회가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지난 15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들은 노동력의 대가를 올릴 만한 장치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자신이 맡은 일에 적당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잘하는 일을 매일 할 수 없다면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심 찾기를 통해 발견한 나만의 중심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심 찾기에 가장 큰 이점이 있다면 바로 최악의 좌절이나 실패에 대해서도 그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잘하는 일을 한다면 처참한 패배마저도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자신의 중심을 밀고 나갈 수 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실패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자신의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를 통해 그들은 최선의 노력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더욱 갈고 닦을 수 있었다. 10분 훈련법. 자신이 특별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대한 많이 기록해 본다.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일들을 선택한다. 다음 날 10분 동안 이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 그런 다음 그중 3가지만 고른다. 그 3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를 3가지씩 작성한다. 도구 3. 돈을 쫓아라.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돈을 쫓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과 관련된 일을 했고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함으로써 그렇게 얻은 보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 성공한 요리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요리책을 집필하고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다. 성공한 목수는 자기 작업장을 갖고 최고급 제품을 주문 생산하거나 부동산 개발 협상에 힘을 보탠다. 최고의 기업 매니저들은 고수익을 낸 대가로 보너스를 받거나 회사의 지분을 획득한다. 그들은 모두 머니라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치를 창출하거나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보상을 공유할 수 있는 라인을 붙잡고 있었다.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은 그 머니라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만 발휘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직장에서든 최고의 보상은 바로 자신의 중심을 잘 찾고 동시에 머니라인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의사들은 오늘날 고수익을 올리는 전문가들 중 하나다. 하지만 수익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가장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의사들은 아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의사들도 아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의사들은 먼저 자신의 능력에 가장 부합하는 전문 분야를 찾은 다음 그 분야의 병원에서 지분을 확보한 의사들이다. 즉, 중심을 찾아 머니라인을 붙잡는 의사들인 것이다. 이는 변호사, 기술자,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돈을 쫓는 것은 보통 붙잡고 있는 머니라인이 수입의 주요 원천이라는 뜻이다.
머니라인을 붙잡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둘 필요는 없지만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10명 중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대부분은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의 중심을 찾은 다음 혼자서든 동업이든 사업을 시작했다. 20분 훈련법. 중심 찾기 훈련을 통해 발견한 특별히 잘하는 3가지 분야를 다시 살펴보고 자신이 아는 선에서 그 능력을 활용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적는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도구 4. 머니라인 사다리를 올라라. 중심이 무엇이든 그 중심을 활용해 머니라인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 중에서 다른 방법보다 더 보상이 큰 몇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쫓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전부 그려볼 수 있다면 이제 머니라인이라는 사다리를 더 자세히 살펴볼 준비가 된 것이다. 머니라인 사다리의 능력은 가격 책정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보상은 더 커지며 사다리의 맨 꼭대기는 바로 지분이다. 가격 책정 방법은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수 기준, 프로젝트 기준, 비율 기준, 지분 기준. 보수 기준. 머니라인 사다리의 맨 아래 칸이다. 맨 아래 칸은 투자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독립계약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독자적인 컨설턴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기 가장 어려운 곳이지만 인류 코치나 가정교사, 정신분석가,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 전문가들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시간에 대한 높은 수요를 창출해 시간당 수익을 올림으로써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 프로젝트 기준. 머니라인 사다리의 아래에서 2번째 칸이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일하는 데 투자한 시간과 상관없이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받는 보상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업무 일부를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겨 빨리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확보된다. 비율 기준. 프로젝트 기준보다 한 칸 높은 칸이다. 비율이라는 말 자체에 성공에 대한 보상의 확실한 일부를 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통 프로젝트별 가격 책정에 추가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계약 시 비율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면 성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분 기준. 지분 소유의 다른 이름으로 여기가 바로 머니라인 사다리의 꼭대기다.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팀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프로젝트의 성공과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혼자서든 다른 사람과 함께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개인이 소유한 부의 대부분은 지분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을 최대한 발휘한 것이며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아주 적더라도 현재 가치의 수십 배 이상으로 나중에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30분 훈련법. 종이에 4칸짜리 사다리를 그리고 맨 윗칸부터 지분, 비율, 프로젝트, 보수라고 차례대로 적는다. 각 항목의 아래에는 5줄 정도의 빈칸을 남겨놓는다. 그리고 맨 아래 칸부터 맨 윗칸까지 각각 3가지의 프로젝트를 적어 넣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12가지 단계별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기 위한 지도이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마다 이 작업을 반복한다. 스텝 2. 수입 창출.
스텝 3 지원, 스텝 4 인내. 이렇게 세 파트 남아있는데요. 다 읽어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스텝 2와 스텝 3은 제목만 읽고 스텝 4 인내 부분을 자세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 수입 창출. 도구 5 단계별 예상 수치를 산출하라. 도구 6 마지노선을 확보하라. 도구 7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라. 도구 8 협상 파기를 대비하라. 스텝 3 지원. 도구 9 소규모 네트워크에 집중하라. 도구 10 핵심 인맥을 관리하라. 도구 11 일을 함께할 팀을 꾸려라. 도구 12 당신만의 코치를 구하라. 스텝 4 인내. 도구 13 실패에도 과감히 시도하라. 프로젝트의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전혀 즐겁지 않다. 하지만 실패보다 더 나쁜 한 가지는 바로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두 번째 시도에서 무엇을 바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실패의 고통에서 달아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어떤 일이든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거나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가 된다. 그것이 바로 실패가 우리 앞에 숨겨놓은 덫이다. 중산층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걸려들었던 바로 그 덫말이다. 내가 진행했던 2가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패에 대한 중산층의 일반적인 반응은 포기하고 다른 일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무슨 일에서든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어떤 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관역을 마치지 못했을 때마다 한 걸음 관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인내라는 흔치 않는 특성이었고 결국 그들은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될 수 있었다. 도구 14 변하는 것은 자신이어야 한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던 한 가지는 바로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백만장자들 중 다음번에 시도할 때는 동업자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한 사람은 단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책임이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10명 중 약 7명이 다음번에 시도할 때는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70%는 자기 책임이고 나머지 30%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어떤 일에서든 두 번째 시도에서 이것만 기억한다면 많은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도구 15 망설이지 말고 다시 시도하라. 수학자들은 먼저 정답을 추측해 놓고 계산을 반복한다. 근사치의 오차를 줄여가며 점점 더 정확한 결과에 도달해 가는 것이다. 수학자들이 계산을 반복하는 것에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 정확한 수학 공식으로 계산된 어떤 방정식은 그것을 푸는데 한평생이 걸리더라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시도에서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찾으려면 24시간은커녕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차라리 반복하겠다고 마음먹고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더라도 목표를 향한 첫 발만 뗀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제 예전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아졌고 어디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더 큰 위험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에 대처할 준비는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다. 도구 16. 무엇이든 미루지 마라. 미루는 습관은 대부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주 부딪히게 될 실망과 좌절에 적응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나가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미루기 위해 필요한 연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루는 습관은 완벽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다.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기 위해 역경을 이겨내는 것보다 큰 것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는 편이 훨씬 즐겁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되려면 그와 반대로 하면 된다. 정보가 부족해도 계속 결정하고 실행한다. 잘못된 행동보다 옳은 행동만 더 많이 한다면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그것이 17가지 방법의 시너지 효과이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중심에 집중해 머니라인을 붙잡고 능력 있는 팀과 강력한 팀워크가 있는데도 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도구 17.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에게서 내가 발견한 것과 똑같은 특성과 기호를 갖고 있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길 기다린다. 또한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 그리고 자신처럼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인내를 통해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불행을 행운으로 둔갑시켰다.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기술과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학습, 수입 창출, 지원, 인내, 즉 립을 바탕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립은 행운의 다른 이름이나 마찬가지다. 30분 훈련법. 가장 잘하는 일에 2배를 걸어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라.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시도하고 또 시도하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요구하라.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라. 요구하기 두려운 것을 요구하고 한 번 이상 요구하라. 안 된다는 대답을 듣지 못할 때까지 요구하라. 안 된다는 대답에 웃을 수 있고 모든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결국 비즈니스 브릴리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운 좋은 사람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